이번 강의에서는 평판 모델을 기반으로 한 듀얼 도메인 메쉬 변형 해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져오기 한 제품에 메쉬를 생성을 하고 해석 순서, 즉 시퀀스를 충전, 보합, 변형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충전, 보합, 변형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해석 시퀀스, 즉 해석 순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이후 해석 순서 설정을 클릭하고 해석 순서에 있는 충전, 보합, 변형을 선택하여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후 제품에 적용되는 수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이후 사출 주입점을 설정하고 그런 다음 공정 설정을 이용하여 충전 보합 설정 그리고 변형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후 해석을 진행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석이 수행되게 됩니다. 모든 해석이 수행되고 나면 처음 유동 해석 결과값에서와 같이 유동 결과값들이 표기가 되고 그 아래쪽에 변형 결과가 표기가 됩니다. 모든 해석의 결과값은 스터디 작업창에서 보실 수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우스를 선택하여서 원하는 결과값을 고르시면 됩니다. 변형 해석 결과값은 크게 모든 효과에 대한 변형, 그리고 X 구성 요소, Y 구성 요소, Z 구성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효과 변형은 X, Y, Z로의 모든 변형 값을 더하여 3차원 공간에서 얼마만큼 변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변형 결과값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형 결과값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지금 보여드리는 변형 모든 효과 변형은 모든 효과에 대한 x, y, z의 변형을 더하여 보여준 값을 나타냅니다. 변형 결과값은 앞선 유동 결과값과 마찬가지로 결과 탭에 있는 조사를 클릭하여서 각각의 위치에 얼마만큼의 변형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복수의 결과값들을 보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이후에 조사를 누르면 이와 같이 모든 변형 결과값을 복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해석 결과값과는 좀 다르게 조사를 누르게 되면 나오는 결과값 이외에 변형 컬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버튼을 누르면 변형 컬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고 현재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눌렀던 지금 노드 값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쿼리 값을 모두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쿼리 값들이 모두 지워지고 예를 들어서 A점과 B점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제가 조사로 알아보았던 위치의 노드 값들이 변형 쿼리에 표기가 되고 각각의 노드 값들은 기존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변형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 변형 쿼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변형 쿼리 값들은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CSV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잘못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지우기 버튼을 통해서 초기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각각의 절점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평면 형태의 변형값들을 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형값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평면 형태의 제품에 대한 변형값들을 보통 측정을 할 때
실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지그의 이 평면 형태를 고정한 이후 얼마만큼 변형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면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면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형이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몰드 플로어에서도 이와 같은 특정 기준면 혹은 기준 선분을 정하여 그 선분 혹은 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변형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상측에 있는 변형의 시각화를 눌러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누르게 되면 앵커, 최점 맞춤, 최적 맞춤, 변형, 표시, 스케일 조정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볼 부분은 앵커 부분입니다. 이 앵커는 일종의 지그의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커의 절점은 크게 세 가지 앵커로 정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된 앵커는 일종의 원점 값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점을 기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앵커 값을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노드들이 얼마만큼 변형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클릭한 앵커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각각이 변형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앵커점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앵커가 일정한 선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이 얼마만큼 변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앵커를 누르게 되면 현재 기준이 되는 이 아래쪽 판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이 판을 기준으로, 즉 이 평면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변형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그에서의 기준값들이 되는 부분이고, 이 기준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각각의 부분들이 변형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앵커를 기준으로 변형값들을 보다가 다시 이 앵커들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싶으면 위쪽 변형 리본에 있는 복원을 누르시면 다시 앵커 기준들이 없어지고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부분은 변형의 모든 효과를 보신 거고, 각각의 컴포넌트, 즉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얼마만큼 변형되어 있는지도 나누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X 구성 요소를 누르면 각각의 노드들이 X, Y, Z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변형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Y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노드 값들이 Y를 기준으로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Z 같은 경우도 얼마만큼 변형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X, Y, Z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로 나눌 때는 특정 선분, 특정 어떤 면들이 X 혹은 Y, Z 어떤 부분으로 얼마만큼 변형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싶으실 때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유용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런 평면 형태의 판재일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평평도를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명령줄을 이용해서 특정한 명령어를 통해서 각각의 평판에 대한 평평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기 탭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명령줄을 먼저 클릭하시고 이 명령줄이 활성화되도록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고 있는 이 상측면의 평평도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노드 하나를 골라줍니다. 이 점과 같이 생긴 노드 하나를 골라주시고요. 여기 메시 탭에 보시면 이 노드를 포함한 이 평면의 노드를 모두 한꺼번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시 탭의 선택 리본에 있는
이 버튼을 보시면 동일한 표면의 절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택한 노드와 동일한 표면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선택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후에 명령줄에 flatness라는 명령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latness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얼마만큼의 평평도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현재 변형이 일어난 이후에 이 평평도는 0.0005mm만큼 평평도가 변형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간단한 팁이니 평면 형태의 제품에서 평평도를 확인하실 때 유용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명령줄에서 여러가지 명령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명령어를 전부 다 보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헬프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지 이 헬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플래트니스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변형된 이후에 플래트니스를 계산한다 라고 플래트니스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고 이 플래트니스의 명령어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